안녕하세요.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해가지고 편하게 앵글도 좀 바꿔가지고 편하게 영상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좀 말씀드린 걸 좀 업데이트하면 제롬 파울이 뭐 일요일 날 어제 나와가지고 CBS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60분 인터뷰라고 60minut이라고 하는 인터뷰에 나왔는데 꽤 유명해요. 그래서 그게 나와가지고 얘기한 건 이제 별다른 얘기 없고 그냥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다. 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고 일단 올해는 전혀 없고 일부 페드에 있는 체어맨들은 내년에도 안 올라갈 거라고, 안 올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일단 그 인플로이먼트가 아직 프리 팬데믹 레벨, 그러니까 2월 달 정도로 돌아가려면 아직 좀 오래 남았고, 우리는 모든 지표들이 올라올 때까지 천천히 계속 시장에 힘을 주면서, 힘을 계속 금을, 뭐라고 할까요? 머니를 계속 이제 푸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정부한테도 뭐 세넷도 뭐 되게 잘하고 있다고 뭐 스티뮬러스 주고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칭찬도 하고 뭐 편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예상 외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근데 조금 강하게 말한 것 같아요. 느낌상 이제 금리는 안 올리겠다라는 나름 포지티브한 뉴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 페드가 올리던 말던 금리를 올리던 말던 강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에코노믹 지표가 올라가고 있고 뭐 GDP는 6, 7%가 된다 그러고 파월이 얘기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캐티 우드는 디플레이션을 얘기도 하더라고요. 디플레이션 트위터를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캐티 우드한테 그 버핏 인덱스라고 할까요? S&P 대비 GDP 해가지고 레이시오가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생각하는 레이시오 레벨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때 캐티 우드가 이제 답장을 했어요. 오히려 프리 팬데믹 레벨로 돌아가면 좀 디플레이셔너리 코스가 좀 있을 수 있다. 그게 좋던 나쁘던 뭐 두 가지 케이스를 제시했는데 뭐 본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캐티 우드가 일단 화면에 많이 나오는 거는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캐티 우드가 스크린 타임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장에 대한 좀 불안감 그리고 이제 펀드가 좀 이제 물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이게 인베스터들한테는 그리고 또 테크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테슬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긴 하는데 다 힘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관련된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힘이 많이 빠져 있고 뭐 코인 하는 사람들은 좀 신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주식장은 좀 쉬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타이밍으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떻게 마켓을 봐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 마켓에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들어갈까라는 좀 정의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켓에 들어가 있는 투자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욕심도 있는데 그 욕심이 본인이 투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뭐 테크를 투자하던가 아니면 대형주를 투자하던가 테크 대형주를 투자하던가 테크 쪽에 중소형주를 투자하던가 좀 플럭추에이션 넓게 보는 사람이랑 뭐 옵션 트레저리 투자하던 사람 뭐 코퍼 본드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리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좀 평가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장을 돌아보면서 현금도 좀 어느 정도 소규모라도 좀 보유하고 아니면 현금성 좀 천천히 움직이는 자산들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좀 어, 현금을 좀 넣어놓는 그런 좀 지혜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세부적이게는 어떻게 하시라고 또 뭐를 투자하라고 하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이런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도 늘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많이 받으면서 저도 이제 투자하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코멘트도 많이 도움이 되고 투자하는데 저도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멘트를 보고 하면 평정심도 많이 유지가 되고 저도 센터를 잡고 계속 응원해 주시니까 내 생각이 좀 어느 정도 보강이 되는 그런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저도 너무 흔들리지 않고 장에 중심을 잡으면서 투자를 하기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니까 나른나른하네요. 네, 나른나른하고 또 뭐 뉴스들은 많이 있는데 요것도 있었어요. M2라고 머니 그 현금성 자산 현금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래 데이터가 나와요. 위클리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금이 좀 시장에 펌핑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걸 M2 지표를 보는데 인덱스를 많이 보는데 그게 페드가 좀 뺐어요. 빼가지고 사람들이 M2를 이제 안 한다. 페드가 우리가 이제 시장에 아니면 페드가 돈을 얼마나 펌핑하는지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위클리다가 주별로 이제 내놓다가 데이터를 그걸 좀 월별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매달 넷째 주, 셋째 주인가? 목요일 날 내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월별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셋째 주인 것 같아요. 그럼 막, 비위칭 데이랑 좀 섞일 우려도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한 지표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뭐 이상한 거는 안 하겠죠? 근데 왜 갑자기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12월 달부터 바꾼다는 뭐 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걱정은 크게 안 하지만, 그리고 또 재밌는 사이드 노트. 빌 게이츠의 그 13F라는 걸 보면, 이거 빌 게이츠의 개인 자산은 아니지만, 이제 좀, 어, 투자 운영? 또 이제 회사라고 할까요? 이런 기업체들이 투자하는 거를 좀 보는 지표가 있어요. SEC에 들어가면 파일링을 해야 돼요. 13F 뭘 들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빌 앤 멀린다 게이츠의 자산을 좀 봤는데 물론 이게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아니죠. 빌 앤 멀린다 게이츠는 그래도 어 뭐라고 그 파운데이션이니까 필란트로피 파운데이션이고 자선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한국말로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돈을 이제 좀 기부하는 그런 데여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긴 하지만 11월 달에 13F랑 그리고 요번에 2월 달에 나온 13F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팽 주식들, 뭐 애플이랑 구글, AC 둘 다 있었고 그리고 아마존 이런 거를 50% 감소했어요. 50% 감소하고 그때부터 이제 빵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50% 빼고 뭐 우버는 100% 뺐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한 10% 줄였고 그리고 이제 좀 캐시 비중 주식 비중을 좀 줄였어요. 네, 주식 비중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런 데도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그런 자산 운영하는 좀 운영이 필요한 데는 거기가 그래도 22조 운영을 해요. 22 빌리언 정도의 아셋 월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토탈 아셋을 무브하는 게 그래서 그 2월 기준이죠. 2월 기준인데 그래서 좀 가슴이 약간 아프지 않았을까. 한 4월 지금 4월까지 기다렸으면 그래도 거기에서 좀 더 벌었을 텐데 물론 이거는 결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월스트리트랑 가까이 있는 그래도 빌 게이츠가 어느 정도 그걸 컨트롤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은 답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결론은. 그래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니고 상당히 결과적인 거니까 이제 본인이 어, 전
방향만 잘 잡으면, 방향만 잘 잡고 그래도 따라가면 어느 정도 오르는 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디가 무너질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이 올라온다 얘기하고 있고, 중국이 요번에 그 이 renminbi 내놓은 거 아시죠? RMB라고 하잖아요. RMB. 뭐 한국은 코리안 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KRW라고 하는 것처럼, renminbi가 이제 그 중국의 화폐인데, 그게 이제, 어, 디지털 화폐로 나왔어요. 디지털 화폐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 비트코인의 가격을 떨어뜨린다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renminbi가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모르겠는데, 이런 전자화폐가 이제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일도 CPI 인덱스가 나와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나와가지고 CPI가 지금 좀 중요한 게 2월 데이터가 나왔는데 3월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3월 데이터는 이제 팬데믹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CPI 인덱스가 그게 연간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저번 2월 달에 2021년 대비 20년의 February 2월 달로 데이터를 보면 1.7%가 좀 올랐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 4달 정도. 10월 달부터 계속 업추세고, 이게 걱정은 돼요. 좀 이게 더 오르면 더 오르지 않을까. 요번 데이터가. 근데 이게 데이터가, 3월 데이터부터는 코로나가 시작할 때부터는 이 CPI 데이터를 모으는 BS 기관이 이제 직접 가지를 못했어요. 직접 가가지고 원래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던가 뭐 전화로 하는데, 코로나 때부터는 이제 직접 가지 못하고 전화로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안 높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지표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인덱스가 높다는 얘기도 많이 되고 있고, 피어 팩터가 장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투자를 하던가, 뭐, 피어를 이기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풀로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리스크가 너무 많이 크지 않을까. 어느 정도 장이 얘기를 되고 있는데, 근데 다운사이드도 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운사이드 물론 있지만 없진 않지만, 거기에 CPI 인덱스만 보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나오는 거죠. 화요일 8시 장 오픈하는 시간 정도에 열려요. 8시 반일 거예요. 이스턴 타임으로. 그때 이제 CPI 인덱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무버들이 마켓 무버들이라고 하잖아요. 마켓 무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좀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모르는 것 같고, 마켓 무버들이라는 좀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케고스 사건이 아직도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그 패밀리 기업들이 진짜 어느 정도 마진을 썼는지 이제 서로 은행끼리 좀 비교하면서, 어, 뭐 새로운 트레이드 같은 거 안 하고 좀 이 데이터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케고스 사건 다음부터. 왜냐면, 봐봐요. 만약에 은행들이 지금 타겟을 받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케고스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절차가 있을 거고, 당연히 거기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건데, 그 보고하는 프로세스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비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다는 아니죠. 그래도 일부 좀 마비가 있고, 그런 좀 큰 트레이드 하는데, 아니면 큰 랜딩이 있는 그런 데는 좀 마진을 좀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은행끼리 하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서 장이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볼러틸리티도 리테일 쪽에, 그러니까 개인 인베스터,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코인 쪽에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요번에 수요일에 ICO라고 할 뻔했네요. Initial Coin Offering. 근데 IPO죠. IPO 하는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 될지 나쁜 쪽으로 될지. 근데 이 수수료로 매출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 좀 회사가 그 지속성이 있을까? 코인이 계속 그렇게 높은 거래량이 유지가 될까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요번 그 인디케이터가 있잖아요. 마켓 인디케이터. 코인베이스가 그래도 좀 올라가면 그 좀 리테일 인베스터들이랑 그 레딧 포스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빠져 있는 지금 메인 주식장에서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인도 느 정도 하이프가 이제 좀 세터 다운 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좀 캄다운 하는 시즌을 갖긴 하는데, 이제 2분기 리절트, 어닝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분기 어닝스에 좀 포지티브한 어닝스가 나오면 또 이것도 마켓 무버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업사이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건지는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페드가 호딩 스트롱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좀 리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유럽도 지금 숍들도 좀 리오픈하고 있고, 정부도 에코노미는 아주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너무 빨리 열지는 말자.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열지는 말자. 레스토랑 이런 거는 좀 천천히 열어가지고 어, 백시네이션은 맞고 있지만 너무 빨리 열어서 사람들이 좀 다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이제 감염되는, 왜냐면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감염률이 높으니까 그 스파이크만 조심하면 2021년은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2020년도 이상한 해였는데 2021년도 좀 이상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새로운 슈퍼파워가 탄생을 하고 있고, 중국이랑 이런 미국이 컨플릭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미국을 어느 정도 중국이 따라오는 거는 캐치업을 한 거는 맞아요. 캐치업을 한 건 맞고, 중국이 어, 어떤 무브먼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그런 테크 위주의 세계잖아요, 지금. 근데 테크니컬한 세계들을 이미 미국이 많이 쥐고 있고, 그리고 군권도 미국이 세고, 국방력이라고 하죠. 국방력도 미국이 세다 보니까 이걸로 그냥 편하게 중국이 넘는다? 미국을 넘으려면 너무 힘들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음, 중국을 다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이랑 합쳐가지고. 그래서 뭐 인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제조업, 제조하는 것도 이제 미국이 좀 다시 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롱텀으로 보면 TSMC도 프레셔를 받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인텔 같은 게 실제로 칩을 생산한다 그러고, 생산하는 능력을 이제 미국이 가져오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중국이 생산하는 뭐 제조로 좀 부응했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미국이 가져오면서 더 이상 이런 중요한 제조라는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이제 국가 부흥의 키워드로 지금 인프라잖아요. 인프라로 좀 가지고 오는 것 같고, 바이든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뉴 웨이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워킹 클래스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시 좀 힘을 주려고 그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페이를 하면서 어, 미국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틀리면 그냥 어느 정도 어디에는 그래도 사이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주식을 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고 생각을 많이 관여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사이드 테이킹을 점점 더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거 뭐 블랙 앤 화이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흰백까지는 아니지만, 흰백 논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중심 위치 아니면 특별히 어떤 결정을 안 하는 그런 스탄스 테이킹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스탄스 테이킹을 해야지 이제 거기로 뚜렷한 색깔이 이제 보이거든요. 내 개인적인 색깔이 어떤지. 그러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바뀌고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성장을 유튜브 옛날에 만드는 거 대비해서 요즘 거 보면 이제 성장을 좀 했구나. 좀 그래도 영상을 나름 편하게 만들고 있구나. 표정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전에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설
왜냐면 영상으로 남기는 거니까 이전 레코드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풋풋했는데 심지어 그 1년도 안 됐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피곤해 좀 찌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예, 그래도 이런 세상에는 뉴스가 많이 있고 그 뉴스들을 어떻게 판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고 요즘에도 급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뭐를 투자한다, 급하게 뭐를 매수한다. 이거는 너무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 조금 조금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다운 사이클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고 뭐 역사적으로 뭐 계속 얘기하면 물론 이제 페드가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오르면 뭐 할 수 없이 반응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갑자기 내일 CPI가 엄청 높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예상을 했겠죠. CPI가 그래도 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근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막 이율드가 막 어, 점핑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뭐 몇 주 후에 페드가 갑자기 다음 주에 우리 금리 인상하겠다 그러면 이제 테크주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가 거의 없을 거다. 그 경우가 낮다. 그 경우가 낮으면 이율드가 이제 이율드가 아니라 금리를 올리고 인상을 하고 페드가 올해는 안 한다고 말한 지 며칠도 안 지나가지고 바꿀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물론 가능성이 0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낮다. 상당히 낮으면, 마켓이 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네, 아주 헷갈려요. 정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투자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어, 명확하게 좀 보이는 건 없지만 그래도 현금 비중을 너무 높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슬슬 어디에다가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그래서 인프라에 투자해가지고 슬금슬금 뭐 디얼호튼 같은 경우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좀 투자했다고. 엄청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딘가도 생각이 들고 있고 예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도 상당히 소량을 투자했다고 했죠. 비트코인에. 그게 5,900만 원 정도였는데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그때 비트코인 사자마자 한 하루인가 이틀 오르고 팍 떨어졌었는데 이제 또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그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다이버시파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어제 피터 린치의 얘기 갑자기 영상 보면서 또 감명을 받아서 이거 롱텀 투자는 또 어떻게 어느 종목을 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좀 피킹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리스키한 종목은 일단 좀 확실히 피하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랑 뺑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테크에 투자하면 대형주 먼저 올라와야 된다. 대형주 그 메인 리더들 뺑이라는 메인 리더들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쪽 먼저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이 뭐 회복을 하고 있다는 말은 중소형주도 이제 곧 뜰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판단에 따라서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에 투자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뭐 결론은 안 나는데 이게 꼭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오른 다음에 아니면 오른 조짐을 보일 때 투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천천히 투자하는 것 같아. 나는 뭐 초반에 뭐 몇십 프로 올라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몇백 프로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익을 좀 더 적게 보고 있긴 해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거나 너무
이제 투자 관점이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죠. 이제 투자를 하면 올라갈 거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올라갔던 수익 구간이 한 4, 50% 차라리 한 50% 정도로 잡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상한가를 그 정도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하한가가 두려우니까 떨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손실이 두려우니까 그 정도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장의 상황이랑 이 뉴스들이랑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이게 시시각각 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주식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갖고 있어도 어떤 뉴스에 그리고 어떤 변화에 그 생각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를 보고 즐겁고 어떻게 또 과민 반응하는 날도 있고 뉴스가 엄청 안 좋을 거야 해가지고 반응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 타격은 없고 무난하게 지나가는 날도 있고 해서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도 짧은 영상을 주말에 짧은 영상을 좀 만들어서 나눠서 할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지금은 현재는 그냥 한 영상을 만드는 게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분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오늘 또 편안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